자, 1번 문제. 3차함수가 있네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실수 전체에서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니? 증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것에다 f 플러스 도함수가 먼저 나오고 함수의 증가 감소가 나오면 이거나 이것만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알겠지? 그런데 함수의 증가 감소가 먼저 나오고 도함수가 나올 때는 이거나 이거 둘 다 이게 이렇게 가능합니다.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함수 증가 감소라는 이 말에 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상수함수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플레임 x 값이 0이 되는 x 값이 한없이 이렇게 지속하는 상수함수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증가일 때는 감소일 때는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 되겠지. 되겠습니까? 실수 전체에서니까 어쨌든 주어진 구간이 아니고. 자, 그러면 f 프라임 x라는 거는 뭐가 되냐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어디에서? 실수 전체에서. 그러니까 여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얘 뭐야? x축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이렇게도 되지만 이렇게까지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이거 뭘로 했었지 얘들아? 판별식이 0보다 뭐라고? 이거 작거나 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얘기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의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A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문제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스투가 항상 이렇습니다. 여기서 뭘 구하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함수의 증가, 함수가 얘가 여기서 증가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함수가 증가하려면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어느 구간에서? 증가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 구간에서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여기까지 됐니? 그런데 이 도함수가 바로 뭐냐면 fx가 3차니까 도함수는 2차 함수가 되겠지. 그러면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축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플라임 도함수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4분의 d를 한번 구해보시면 이거 제곱이니까 뭐 a제곱 마이너스 ac니까 6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뭐 a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사실. 자, 여기 보세요. 똑같아요. fx가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감소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감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3차 함수 그래프를 사실 배우고 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3차 함수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면 좋겠다라는 거는 현재 시까지 배운 거에서는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음수이거나 또는 같은 것까지는 가능하다 그 얘기야. 그럼 마찬가지죠. f 프라임이 이제 음수잖아. 그치? 그러면 f 프라임 x라는 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똑같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야? 푸는 거야. 상황은 다르더라도 판별식으로 푸는 것 자체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364번 같은 문제가 그래서 좋은 문제야 이게.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y equal t가 곡선 이거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겠다는 거야. 실제로 얘는 3차 함수잖아 얘들아. 이따가 이제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일요일날 이제 선생님 이제 그래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그냥 미리 좀 알고 있어요. 3차 함수는 그래프의 모양이 얘들아 세 가지야,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냐면 2차 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3차 함수 fx가 있어. 잠깐만 들어봐. 이거의 도함수가 f 플라임 x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3차 함수, 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거든. 그치? 그러면 2차 함수, 즉 f 플라임 x가 얘가 0이 되는 x 값이 쉽게 말하면 근이 두 개일 수가 있고 하나일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겠지. 실근이. 이거 이해되시죠? 2차 함수 그러니까 fx는 3차고 플라임이 2차인데 얘가 0이 되는 실수 x 값이 두 개일 수 있고 하나일 수 있고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근이 두 개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 f 플라임 x가 0이 된다는 건 뭐냐면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래프 상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얘는 두 개 있고 얘는 한 개 있고 얘는 없다는 얘기야.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했을 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이렇게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인 이런 상황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플라임 값이 0이 되는 값이 하나 나오고 여기에서 도함수가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이 또 하나 나오는 거야. 이거를 선생님은 웨이브라는 그냥 이름으로 여러분하고 부를 거야. 그냥 이렇게. 그래프 모양 웨이브 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f 플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 딱 한 군데 있다는 얘기거든. 2차 함수 입장에서 그게 중근이잖아. 그치? 중근이잖아. 그치? 이게 바로 뭐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어느 한 점에서가 0이 되는 거야. 그러고 다시 또 증가하는 이런 형태야. 이 점이 바로 여기 x값이 되는 거고 참고로 여기서는 여기 x값이 여기 x값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 그려보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f 플라임 얘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불러 움찔이라고. 약간 왜 움찔이냐 시커먼 올라갔다가 잠깐 딱 한 군데에서만 잠깐 순간 이렇게 멈칫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런 모양의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근이 없는 거는 얘는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접선을 그려보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하나도 없어. 얘는 3차 함수에. 그래서 얘하고 비슷하긴 한데 얘는 움찔이 없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갖다가 휘리리라고 합니다. 그냥 쌤이 그냥 부르는 거야. 그래프 모양 따라서 웨이브, 움찔, 휘리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됐을 때 도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 equal t가 곡선이야. 얘가 알겠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잖아. 맞죠? 그러면 이렇게 gt가 된다라는 거. gt. 그런데 gt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면 gt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 gt라는 값이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결론적으로 0개든지 1개든지 2개든지 3개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느 순간에 1개였다가 2개였다가 3개가 되거나 그래버리면 거기서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연속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불연속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 연속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x값이 이렇게 가더라도 y값이 t값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만나는 교점이 일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연속이 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자 잠깐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t값이 여기일 때는 몇 개야? 만나는 점이 하나잖아. 1. 하나였다가 이렇게 되면 몇 개가 되는 거니? 2개가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t 함수야. t가 어디까지 올 때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t가 y 값이니까 어디까지 올 때까지는 0개야, 0개. 그러다가 이 점에서 t 값이 여기일 때 y 값이 t니까 t가 여기일 때 2개가 되니까 2개로 갑자기 하나니까 하나로 이렇게 오다가 이 점이 됐을 때 2개가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 점을 지나면 몇 개가 돼? 3개가 되겠지. 3개가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가다가 또 이 점에서 몇 개가 되는 거니? 2개가 됐다가 지나면 또 다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그래프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무슨 그래프가? GT 그래프가. 이거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아마 연속 파트 끝나고 나서 그거 해줬던 문제 공부한 친구들은 이해가 될 거야, 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여기하고 여기서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불연속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얘나 얘 같은 경우는 t 값이 어디에서 이렇게 긋더라도 만나는 점은 무조건 몇 개밖에 없는 거니 얘들아? 한 개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t가 어디에서 하더라도 무조건 몇 개야? 하나인 이러한 상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벌써 선생님이 방금 말한 이런 상황들이 연습 훈련이 돼서 머릿속에 일단 있어야 되고요. 뭘 물어보는지 그냥 봐야 되니까. 그런데 GT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한 개였다가 2개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안 되는 거지. 즉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을 지금 나에게 뭐하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f 플러스 x 입장에서 봤을 때 fx 함수를 우리는 fx 함수 가지고 안 풀어요. 다 도함수 가지고 풀어요. f 프라임 x 입장에서 봤을 때 근이 몇 개이거나 근이 하나이거나 근이 뭐 하는 거니? 없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f 프라임 x의 뭐가 판별식이 0보다 근이 없다, 작다, 근이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fx라고 하시면 우리는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3이 내려오니까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a 마이너스 4라는 이러한 이차함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얘가 근이 하나야. 그러니까는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하나이거나 또는 없어. 하나이거나 없을 때는 실수 전체에서 뭐가 되는 거냐? 증가만 있는 거야. 그냥 실수 전체에서 증가만 있는 거를 얘를 갖다가 또 우리는 뭐라고 얘기도 하냐? 이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증가만 있든지 감소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다른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막 이야기를 하거든. 어쨌든 얘는 두 가지 상황이 돼야 되니까 이거의 판별식 4분의 d가 a제곱 마이너스 ac니까 5a, 그러니까는 뭐 부호 바꾸면 되겠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a는 1부터 4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4개 이렇게 풀 수가 있는 문제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러한 문제 풀이가 뭐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니지. 사실은 이 문제에서 이러한 상황이 돼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간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3차 함수 여태 세 가지 형태, 웨이브, 움찔, 휘리릭. 실제로 여기서는 이 움찔과 휘리릭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뭐 풀어냈지만 실제 우리가 만날 3차 함수는 이 웨이브 파트가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차 함수 하면 일단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냐? 웨이브라는 이러한 모양을 떠올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움찔이나 휘리릭은 아주 특수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얘가 제일 할 얘기가 많거든 사실은.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얘가 열린 구간에서 감소가 되는 실수 a 값에 뭘 구하라? 범위를 구하라 그 얘기야. 그치?
얘 지금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잖아. 그쵸?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당연히 웨이브 형태를 띌 때만이 이런 식의 그래프 모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고창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어쨌든 간에 이런 웨이브가 주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 최고창이 음수가 되면 이렇게 내려오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리고 항상 이런 함수는 3차 함수는 정확하게 가운데 뭐가 있다고 얘들아? 변곡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변곡점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도함수하고 관계에서 따져보시면 얘가 플라임이 0이 되는 값이지,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이지, 그치? 그러니까는 도함수 입장에서는 0이 되는 거고 여기도 기울기가 0이니까 도함수 입장에서는 0이 되겠지. 어쨌든 선생님 이거 뭐 다음에 해줄 거야. 일요일날. 이러한 fx 함수는 도함수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함수 그래프의 모양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어. 얘는 자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이라고 한번 해보면 1번 구역은 y값이 양수죠. 2번 구역은 y값이 음수죠. 3번 구역은 y값이 양수죠. 그게 뭔 소리냐? 일반 구역은 f'x가 0보다 큰 쪽이죠. 얘는 f'x가 0보다 작은 쪽이잖아. 그치? 2차 함수인 f'x가 0보다 큰 쪽이잖아. 맞죠? 이 얘기는 뭐니?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뭐야? 아, 증가하는 구간이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f'x가 0보다 작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감소하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f'x가 0보다 크다, 증가하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 그러면 이 변곡점은 뭐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그어 보시면 오케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됩니다. 여기가 2차 함수가 이거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변곡점에 의해 3차 함수도 얘하고 얘가 뭐가 된다? 점대 칭도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하여튼 뭐 또 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3차 함수가 있어. 열린 구간에서 1,3에서 감소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알겠지? 감소한다는 얘기는 아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맞죠? 얘부터 나오고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따지려면 얘가 반드시 빠져야 되는데 함수가 나오고 증가하냐 감소하냐 나오면 얘가 붙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디하고 어디에서 1부터 3까지니까 f'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f'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1에서 3까지 모든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하면 이거 이어야 되겠지. 이거 또는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에서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3에서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fx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거의 도함수 f'x를 만들어 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a가 되잖아. 이렇게 그치?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자 f'1 해보시면 1 넣으면은 2a 마이너스 뭐가 되니? 3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면 a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것이고 f'3을 한번 넣어보면 27이잖아. 그쵸? 27 빼기 9니까 18이 되겠나요? 18 플러스 2a가 이거니까 a는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 그 얘기라고. 잠깐만. 여기가 9다. 27에서 18을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네.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는 이거하고 이거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답은 누가 되겠어? 이 친구가 1번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예로 생각을 해보면 f'x가 1에서도 3에서도 둘 다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라고.
근데 음수가 되거나 0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이 점과 이제 이 점을 얘는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극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점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이제 극소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 어쨌든 이 극대점하고 극소점 같은 경우는 증가에도 들어가도 되고 감소에도 들어가도 됩니다. 삼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포인트가 되는 이 점, 이 점. 극대, 극소. 얘는 쌤이 아까 얘기했죠? 증가에도 들어갈 수 있고 감소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 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알겠지? 그래서 얘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지금 극대, 극소나 함수 그래프까지는 영상 좀 봤니? 못 봤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같은 맥락입니다. 얘는 지금 얘가 마이너스잖아. 그렇지?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그려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증가하니까 결론적으로 쉽게 하면 마이너스 1이 이 정도 뭐 1이 이 정도 있으면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디까지 가도 된다고? 여기까지 마이너스 1, 얘가 여기까지 1이 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어차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구간이야? 증가라고 부르는 구간이잖아. 그런데 뭐 마이너스 1이 여기거나 1이 여기면 이건 안 되겠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여기 미지수가 있으니까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얘가 0보다 작거나 뭐라고, 아니 크거나 뭐라고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증가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 끝에 있는 값 f 프라임 마이너스 1도 0보다 크거나 같고 f 프라임 1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이거이고 이러한 조건을 뭐 하면 된다?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 여기까지 알면 나머지는 그냥 뭐니까 계산이잖아, 그냥. 그쵸? 플라임 뭐 여러분 이거 만들어가지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뭐 금방 나오니까 이게 이제 f 플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얘기야. 증가기 때문에. 감소면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증가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f 플라임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요, f 플라임 1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이면서 이거가 돼야 되니까 사이값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알겠어요? 발전 문제 볼게요. 지금 어디냐? 367로 넘어왔니? 다 했구나. 이 얘기 좀 잠깐 보자. 363 잠깐 할게. 뭐 다 알지만 그냥 한번 짚어줄게. 여기 지금 보니까 3차 함수고요.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치? 우리가 이제 고1 때 배웠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1대1 대응은 1대1이면서 y쪽에 남는 게 없어야 되겠지. 남는 게 없어야 이렇게 역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함수라는 거는 모든 x값이 한 번씩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역함수 존재는 1대1 대응이고 이거는 다 같은 말이야. 그냥 같은 말이야. 증가 또는 누구만? 감소만. 증가만 있든지 감소만 있든지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증가만 있든지 감소만 있든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3차 함수는 지금 최고차항이 양수잖아. 그래 안 그래? 최고차항이 양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웨이브가 이렇게 되거나 움찔하거나 휘리릭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 두 가지는 f 플라임 x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근이 하나, 얘는 근이 없다는 얘기라고. 근이 하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근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근이 없거나 같아야 된다, 같다, 이것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3차 함수 입장에서 움찔이나 휘리릭만 가능하다, 이 얘기라고.
웨이브는 안 된다. 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증가나 감소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3차 함수가 주어졌죠. 이거에 대해서 자,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했네요. 그쵸? gt가 열린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면은 fx를 줘. 그리고 그 fx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fx를 주고 그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 그리고 그 함수에 대해서 뭘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왜? fx도 먼저 뭔가 미지수가 있는 판에 뭔가 gt 함수를 만들려고 하잖아. 사실 얘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보자 얘들아. 지금 gt의 출처는 뭐냐면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를 구하겠다는 생각이 드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지. 거기에서 y절편이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t에 관한 식을 gt라고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접선의 y절편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다시 어디로 출발하는 거야? 접점 알아? 그렇게 출발한다고. 출발이 접점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 접점을 그렇지 t, 여기 이제 뭐 f 했잖아. 넣는 거죠. 식이 좀 복잡해져서 부담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끌고 다니면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f'x라는 거는 뭐냐면 3x 제곱 마이너스 2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a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 이게 지금 f'x고 그럼 기울기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t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t 플러스 a 얘가 기울기야. 그럼 우리는 이 좌표하고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뭐를 구하는, 접방을 구하는 거지. 그 접방을 구하고 y절편만 우리는 gt라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기울기가 얘니까 일단은 3t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2t 플러스 a 이게 기울기고 x 마이너스 t 하시고요. 그 다음 플러스 여기 있는 거 다 들어와야 되겠다. t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at 이렇게. 자, 그러고 나면 여기서 이제 뭐 한다고? 이게 지금 접방이야. 그쵸? 이게 접방이고요. y절편이니까 뭘 집어넣어?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x에 0 집어넣으면 얘는 이제 없어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t만 이렇게 남겠지. 그치?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거하고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하고는 더하기 하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한다는 얘기는 t를 곱한 다음에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지. 자, 정리해보면 그럼 gt라는 거는 뭐냐? 정리해볼게요. 두 개 곱하는 거는 t를 곱하고 차수 하나씩 올려주고 부호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써버릴게. 자, 칸 맞춰서 t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at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두 개를 이제 뭐 살포시 더해 주시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gt라는 거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t 세제곱 이해하면은 플러스 하나 남죠. a 플러스 2t 제곱 장장 없어지고 이게 gt가 되는 거네. 드디어 이제 우리는 뭐야? gt 함수가 우리 앞에 등장을 한 겁니다. 이제 문제 풀이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수능 문제야. 평가원 문제고. 그러니까는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fx를 지저분하게 가져가는 거야. 그냥 미지수 껴가지고 지저분하게 가져가면 접점 자체도 복잡하고 기울기도 복잡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식이 어떨 수밖에 없어?
복잡해지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근데 어쩌서 우리 풀어야 돼. GT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얘 몇 차 함수?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죠? 얘가 3차 함수면 0에서 5까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배우고 나면 조금 더 느낌은 괜찮아질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음수니까, 음수 입장에서 이렇게 웨이브고요. 이게 움찔이고요. 이게 휘리릭이거든, 이게. 그런데 증가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이러한 상황이 돼야 되겠지. 얘네들은 증가가 없잖아. 감소밖에 없잖아. 그럼 이런 상황이고 0하고 5니까 여기가 0, 여기가 5가 돼도 되고 얘네가 더 좁혀도 되는 거지. 그 얘기는 F 플라임 0이나 F 플라임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고 이거 2고 이거 2고 이거 2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GT니까 G가 되겠죠. G가. 그럼 이게 G니까 G 플라임 T를 한번 만들면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얘 제곱이니까 2A 플러스 2의 T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제로를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G 플라임 0이라는 거는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뭐란 얘기야? T 모든 값에서 성립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는 얘는 모든 T에서 성립. 내가 신경 쓸 게 없겠죠. 자, G 플라임 5를 집어넣으면 G 플라임 5라는 친구는 5 집어넣으면 25에다가 얘니까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150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5 집어넣으니까 10이네요. 그럼 플러스 10에 A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여기 이해됐어? 10으로 약분하시면 이거 날라가고 너는 뭐가 돼? 0 하나 떼겠지 이렇게. 그쵸? 그러면 넘어가니까 A 플러스 2라는 친구는 15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럼 A라는 친구는 뭐가 된다? 13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A의 최소값을 구해서 답은 얼마가 된다? 13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처음이라 그래요. 몇 번 해보면은 할만합니다. 실제 교과서 단원평가나 그런 쪽이 아니면 중단원의 실력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극대극소. 자, 극대극소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뭐 극대극소라는 것도 그쵸? 찬영씨 잘 듣고 있죠? 눈 좀 크게 뜨고. 자, 항상 여기를 봐, 앞에를. 밑에를 보니까 더 잠아. 여기 봐, 여기 그냥. 없다 생각해. 잘 보이잖아. 자, 극대극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학생들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극대가 뭐냐, 극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쉽게 생각할 때는 주변에서,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작은 범위 주변에서 제일 큰 게 극대예요. 주변에서 제일 작은 게 극소예요. 주변에서. 전체에서 제일 큰 거는 뭐라고 부르지? 최대값이라고 부르지. 전체에서 제일 작은 거 뭐라고 불러? 최소값이라고 불러. 그런데 최대 최소는 전국구 이야기야.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의 전체 범위에서 제일 큰 애, 제일 작은 애. 오케이? 극대극소는 뭐냐면 전국구가 아니라 지방에서. 내 주변에서 제일 크면 극대. 주변 제일 작으면 극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극대극소의 명확한 개념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4쪽에 보면 밑에 마풀 해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쌤이 걔를 가지고 극대극소를 확실하게 잡아줄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하면 극대극소는 얘들아 미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극대극소가 미분이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의 극대극소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극대극소라는 것에 방금 말한 거가 극대극소고 그게 미분이 되는 상황 안으로 들어왔을 때 미분되는 상황에서의 극대극소가 나한테 주는 게 있거든.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는. 자, 어쨌든 극대극소는 자 이거 보시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자, A부터 선생님이 J까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게 왜 극대고 이게 왜 극소인지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극대극소는 연속하고도 미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극대극소는 뭐 연속함수일 때, 미분이 가능할 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자, A 봅시다. A 보면 얘들아, A라는 점은 어떤 점이냐? 이 점입니다. 자, 우리는 뭐만 살펴보면 되냐? 선생님이 점 찍은 데가 주변에서 제일 큽니까? 주변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이렇게 크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만큼. 자,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주변에서 제일 커요? 그러면 극대라고. 알겠니? 자, 이 친구. 주변에서 제일 작아요? 그러면 극소입니다. 알겠죠? 이런 친구는 극대야, 극소야. 주변에서 보니까 아니잖아. 작은 애도 있지만 큰 애도 있잖아. 이런 거는 극대, 극소가 아니라고 보니까. 이해되겠어? 여기는 주변에서 제일 큽니까? 자, 이쪽 애들에 대해서는 크겠지. 이쪽에는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는 어쨌든 큰 거야. 아, 1등이 3명이야. 그럼 다 1등 아니야. 1등이 10명이면 다 1등 아니야. 1등이 3명이면 1등 아닙니까? 1등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극대 맞아. 자, 이거 굉장히 웃긴 애인데 얘는 그러면은 뭐냐? 얘는 지금 이거는 이만큼 구간은 무슨 구간이니 얘들아? 상수함수 구간이거든? 그러면 얘는 극대냐 극소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어떤 시험을 봤는데 10명 시험 봤는데 10명이 모두 다 1등이야. 모두 다 100점이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모두 다 1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모두 다 꼴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야? 극대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극소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이 친구는 여기 입장에서는 작잖아. 그치? 이쪽 입장에서 당연히 작은 거고. 그러니까 얘는 극소가 맞죠? 얘는 심지어 얘는 연속이 아니잖아요. 연속이 아닌데도 주변에 비해서 혼자만 또 크게 올라가 있지. 압도적 1등. 극대지 당연히 얘는. 돼요? 얘는 당연히 왼쪽 파트보다는 작을 것이고 오른쪽 파트보다도 작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극소지. 얘도 마찬가지. 얘는 오히려 뭐도 없어? 극한도 존재하지 않아. 근데도 극대극소는 존재한다. 근데 그러니까 극대극소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미분이나 연속이나 극한 개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자, 얘는 극소 맞아요. 왜? 주변에서 뭐 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가 뭐냐면 그냥 왼쪽 조금, 오른쪽 조금을 보란 얘기야. 그 중에서 제일 작으면 극소, 제일 크면 극대. 알겠어? 자, 얘는 왼쪽을 봤더니 작죠? 오른쪽을 봤더니 뭐합니까? 크죠? 그러니까는 둘 다 크거나 둘 다 작아야 돼. 알겠지? 좌우에 비해서 내가 크다 그러면 극대고 좌우에 비해서 내가 작다 그러면 극소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극대도 극소도 뭐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극대 극소 개념은 이렇게만 여기에서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A, B, C, D 모든 점들에 대해서 극대 극소가 판단이 되시면 돼요. 극대 극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념은 그냥 뭐라고 주변에서 제일 크냐 작느냐를 가지고 따질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미분하고도 연속하고도 극한하고도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자, 이거 보세요. 극대 극소의 오해. 자, 오해 되게 많이 하죠. 굉장히 오해. 극대값과 최대값, 극소값과 최소값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야. 최대는 당연히 주어진 전체 범위에서 짱,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극대값이 극소값보다도 큰 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만약에 돼 있으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얘가 극대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극소잖아. 그치? 근데 여기 극대값이 여기 극소값보다 뭐합니까? 작죠? 극대나 극소는 지역에서 1등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1등 했다고 해서 다른 지역의 꼴등보다도 뭐 할 수 있어? 뒤처질 수 있다. 그 얘기야. 쉽게 말하면 본장고 1등 해도 어디 뭐 서울에 있는 뭐 좋은 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 꼴등보다 내가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지.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작은 경우도 있다. 방금 말했고요. 하나의 함수에서 극값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실제로 얘들아 극대극소는 어디서 생기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연속함수에 국한한다면 또 결론 우리가 따질 미분이 가능한 연속함수에서 우리 국한을 해버리면 사실 극대극소는 너무 재밌는 얘기 하는데 우리 그냥 찬영씨만 좀 아이고야 이거 너무 재밌는 이야기야 이거.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야 극대극소가 생기는 거야. 이런 점들은 절대 뭐가 돼서 극대극소 될 수가 없어. 왜? 왼쪽은 나보다 작고 오른쪽 나보다 크니까. 즉 증가하는 구간 증가하는 상태, 감소하는 상태는 극대극소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극대극소는 어디서? 산 꼭대기나 바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즉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데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함수 1차 함수는 극대극소가 없어요. 증가만 하니까 또는 감소만 하니까. 2차 함수는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어. 한 개 이렇게. 그쵸? 3차 함수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2개 있는 거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극값이. 오케이? 4차 함수는 W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야. 최고차가 양수일 때 극점이 3개 있겠지. 3개. 3개인데 극소가 2개, 극대가 하나. 이렇게 되면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 4차 함수야. 그러면 반대로 극대가 2개, 극소가 하나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극대가 2개고 극소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A는 음수구나 이런 얘기라고. 극대가 2개고 극소가 하나다 그러면 얘는 음수구나 이런 얘기라고. 자, x = c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도 극값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거짓에서만 여러분이 OX에서만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돼요. 실제 우리가 만날 극대극소는 뭐라고? 3차 함수, 4차 함수에서의 극대극소야. 그렇기 때문에 뭐 미분이 안 되는 것도 상관이 없고 뭐 연속, 불연속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수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극대와 극소를 갖는다 이런 얘기지. 왜? 어떤 점을 찍었을 때 그 친구가 상수함수 다 똑같은 등급이잖아, 그치? 등수니까 다 모두 1등이라고 봐도 되고 다 모두 꼴등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극값과 미분 계수와의 관계는 그러면은 뭐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극값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그게 다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분하고 극값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분이 돼야 극값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미분이 되는 상황 안으로 한정을 하고 극값을 생각해보면 어떠한 걸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냐면 여기 보다시피 주변에서 제일 크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미분이 돼야 되니까 뾰족점도 없고요.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되면 반드시 증가에서 뭘로? 감소로 바뀐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증가에서 감소로 바뀐다는 거는 뭐냐면 f 플러스 x 입장에서 봤을 때 증가니까 당연히 양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고 감소니까 뭐가 돼? 음수가 되겠지. 그러면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와중에서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0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f'(x가 0이 되는 x값이 바로 뭐야? 극점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얘도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감소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고 얘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겠지. f'(x가) 얘는 음수고요. 얘는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는 와중에서 반드시 어디를 거쳐? 0을 거쳐야 되겠지. 바로 이 점이 뭐란 얘기야? 극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극점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게 바로 뭐야? 극대점이라고 하고, 극대점은 증가해서 감소로 이렇게 넘어가는 쪽에 있다. 극소점은 감소해서 증가로 이렇게 넘어가는 포인트가 되는 점이 바로 뭐야? 극소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판정 여기를 보시면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거야. 여기 한번 보세요. 잠깐. 이런 어떤 fx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f'(x) a가 0이 되는 정확하게 이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증가하는 구간인 거 알고 있겠지. 증가하는 구간은 F'X가 0보다 크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감소하는 구간이잖아. 그럼 F'X가 0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증가표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보는 거야. F'X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 증가하는 모양이면 F'X는 당연히 플러스가 됩니다. F'X가 감소하는 모양,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을 감소라고 그래. 얘를 증가, 감소. 이렇게 표시하고 얘는 그러면 F'X는 반드시 뭐가 되게 돼 있어? 음수가 되게 돼 있지. 그러면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는 와중에 반드시 뭐가 되는? 0이 되는 점이 있고 걔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A라고 하고 얘를 증가해서 감소니까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는 얘가 뭐다? 극대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얘기지. 반대로 그래프가 이러한 모양으로 그려진다 이런 얘기라고. 화살표 모양 따라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x=a가 0이 되는 값이 있지.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극소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문제를 좀 풀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극대극소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좀 해주세요. 몇 가지가 있다고 얘들아? 3가지가 있다고, 3가지. 한 번만 더 정리해보면 이렇게 양수일 때 기준으로 이렇게 웨이브가 있는 형태가 있고 올라가다가 실제로는 눈으로는 거의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하게 그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움찔했다가 이렇게 간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휘리릭 이렇게 가는 게 있다고. 얘는 웨이브, 움찔, 얘는 휘리릭. 그냥 그래프의 느낌은 선생님이 그대로 부른 것 뿐이야. 그랬을 때, 자, 얘는 뭐냐면, F'X = 0이 되는, 당연히 여기 하나, 여기 2개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그러니까 도함수의 근이 2개라는 얘기지. 얘는 도함수의 근이 1개, 얘는 도함수의 근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부터 체크하는 거니? F'X를 먼저 만들어서 6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이 몇 개 있겠느냐? 그 얘기야. 6으로 묶어보시면은 x제곱 빼기 x 빼기 2잖아. 그러면 x 빼기 2, x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값이 어디서 2 또는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는 갈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니? 그러면 f2라는 값에서 f-1이라는 값에서 여기하고 여기에서 극대와 극소를 갖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 극대고 어디서 극소냐라는 건데 이 그래프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양수일 때는 항상 이렇게 그려져. 즉 극대가 먼저 나오고 극소가 나중에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프상. 그치? 그러니까 여기 2개 중에서 x값이 작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x값이 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실제 여기 있는 두 값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얘들 한번 구해보자. f-1은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니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넣으니까 플러스 12 빼기 7이니까 얼마니? 0입니까? 얘는 0이 됩니다. 자, f2는 얼마예요? 여기 있죠. 없어? f2가 이거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27이야.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린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야. 잘 보세요. x축 이렇게 y축 하시고요. 이게 지금 극값이 2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최고창이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좌표하고 이 좌표를 내가 알잖아. 그럼 이 좌표가 뭐냐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를 무조건 지나야 돼. 그치? 근데 얘가 극대니까 처음엔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2에서 자 2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27이니까 여기를 뭐 이렇게 보면 여기가 극소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그래놓고 가서 뭐만 하나 더 하면 되냐? y절편 정도만 추가해 주면 됩니다. y절편이 얼마죠? 마이너스 7이죠. 그러면 여기가 7이라고 하면 여기도 지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대충 이러한 모양을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그냥 그리면 되는 거야. 어차피 얘들아 니네 이차 함수도 제대로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어차피 개요밖에 못 그려 우리는. 그치?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서 그냥 여러분이 부담없이 쭉 올라왔다가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지나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바로 누구 그래프다? 이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프의 뭐를? 개형을. 3차 함수는 3개밖에 없어서 괜찮아요. 4차 함수는 6개 있습니다. 그걸 다 일단 알고 있어야 돼. 그거는 최고창이 양수일 때 기준이니까 최고창이 음수일 때까지 기준 잡으면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럼 3차 함수는 6개, 4차 함수는 12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2차 함수는 몇 개밖에 없었어? 하나밖에 없었어 사실은. 근데 양수 음수에 따라 가지고 2개 있는 거였지. 3차 함수는 양수일 때 3개, 음수일 때 3개, 6개. 4차 함수일 때는 양수일 때 6개, 음수일 때 6개, 12개 이렇게 되는 거야. 5차 함수는 당연히 훨씬 더 많아지겠지. 근데 우리는 다행히 4차까지밖에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시간이 하다 보니까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1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는데 3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개형을 일단 먼저 예측을 하시고 그런데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이게 단순한 거 그리라고 하겠니? 단순한 거 이렇게 그리라고 하겠니? 당연히 이것이 주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4차 함수부터 합시다. 2번을 좀 보면 이제 얘는 4차 함수잖아. 그렇지? 4차 함수는 그리고 개형이 선생님이 6개라고 얘기했죠? 그냥 일단은 그냥 맛보기로만 좀 보여주고 일단은 뭐가 있냐면 얘들아 이러한 형태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형태가 3가지가 있어. 어떻게 3가지가 있냐? 좌우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가 뭐가 되는? 대칭이 되는 형태. 그래서 뭐 이렇게 대칭이 되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대칭이 아니네요. 어쨌든 대칭된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칭이 하여튼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은 이쪽이 조금 이제 왼쪽이 긴 거, 왼쪽이 이렇게 길고 얘가 좀 이렇게 작은 거 이런 형태. 그러니까는 울룩불룩은 해. 알겠지? 근데 대칭인 거 얘는 왼쪽이 크다. 당연히 뭐도 있겠어? 오른쪽이 크다. 이렇게 있겠지. 그러니까는 사실 4차 함수 그래프가 6개인데 6개라고 보면 너무 많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친구들을 묶어보면 이렇게 울룩불룩한 친구들 얘네들은 결론적으로 3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칭, 왼쪽이 크다, 오른쪽이 크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얘는 지금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는 게 극대점이 극대수가 몇 개 있니? 3개 있지? 3개. 이게 3개라는 거는 이거의 도함수인 3차 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3개 있다는 뜻이야. 됐어? 얘도 이렇게 3개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3차 함수 입장에서 도함수인 f'(x) 이퀄 0의 근이 몇 개? 3개일 때가 이런 형태야. 그럼 당연히 f'(x는 몇 차? 3차 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근이 2개일 때도 있겠고 근이 몇 개일 때도 있겠어? 1개일 때도 있겠지. 근이 0개일 때는 있을 수가 없어요. 홀수 차수 함수는 무조건 근이 하나는 있어. 그래서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근이 2개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이제 어떤 상황으로 바뀌냐? 왼쪽은 이렇게 움찔 3차 함수 입장에서 움찔 알겠어? 움찔이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는 왼쪽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서 움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중근 하나 근이 3개인 3개인데 도함수의 근이 3개인 3개인데 중근이 하나 그냥 근이 하나 이렇게 그래서 근 2개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실근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온다. 얘도 우리는 세트로 그냥 보자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근이 하나인 경우는 바로 뭐냐? 삼중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2차 함수하고 똑같은 이러한 모양일 때가 있어. 이렇게 2차 함수하고 똑같을 때 얘는 이제 fx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이런 게 바로 이런 모양이라고 보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누가 제일 중요하겠어? 위에 3개가 제일 중요하겠지. 물론 얘네도 중요하면 얘는 거의 뭐 여러분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5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f'(x) 도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웨이브인 친구들이 바로 이런 친구들이야. 웨이브인 친구들이. 알겠니? 얘네들은 도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얘네들 움찔인 친구하고 친구라고 보면 똑같은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움찔하고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3차 함수의 웨이브하고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하시고, 얘네들은 3차 함수의 움찔하고 같이 엮어서 하시면 되고. 알겠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얘는 얘들아 딱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식을 보면은 뭐부터 판단해야 되냐면 3차 함수는 홀수만 있는지, 왜 기함수니까. 4차 함수는 짝수만 있는지, 우함수니까. 알겠어? 그거부터 판단하시면 얘는 우함수잖아. 그렇지? 우함수라는 게 뭐니 얘들아? x = 0에 대해서 대칭함수가 되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것만 딱 우리가 알아도 4차 함수는 벌써 뭐가 되니? 이런 식으로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런 거는 대칭이 될 수가 절대 없죠. 벌써 2개가 딱 빠지는 거야. 여기에서도 여기도 3개가 이렇게 있는데 3개 중에 대칭되는 건 얘는 아니까 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얘하고 얘밖에 없는 거야. 2개밖에. 근데 사실 선생님 얘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짝수만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x = 0에 대한 대칭, 즉 y축에 대한 대칭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6개 중에서 너구나 라는 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바로 딱 직관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여기가 y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좌우 대칭이 돼야 되니까. 알겠지? 그러면 무조건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도함수부터 시작하나? 도함수가 뭐가 되는? f'x가 0이 되는 x 위치가 어딘지 보는 거야. 그래서 도함수 만들어 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뭐 4x로 묶어보면 x = 뭐 0 마이너스 1 이래서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우린 얘들아 1값만 구하면 마이너스 1은 안 구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대칭이니까 어차피. 그러면 f1만 구하면 뭐가 돼? f1은 1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1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1,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1이 되고 얘는 뭐가 되니? 0,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 그려 보면은 이렇게 그리시고요.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0,2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1,1 이렇게 찍는데 항상 얘들아 처음에는 니네 이제 막 이런 게 바로 눈에 안 보이니까 극소일 때는 약간 이렇게 극소 이렇게, 극대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극소일 때는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훨씬 편해요. 느낌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W자만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여기서 말한 이런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자,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이제 우리는 좀 발전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자, fx가 이렇게 있고요. x = a에서 극소값 b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네.
fx의 그래프 위의 점 2, f 위에서 접하는 직선을 L이라고 하자. 그럼 A, B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를 한번 해서 이렇게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 지금 얘는 뭔 소리냐면 3차 함수잖아 얘들아. 그래 안 그래? 3차 함수니까 얘는 항상 이런 식의 함수가 되겠다는 얘기지. 너네 항상 문제 풀 때 항상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시간이 걸려도 판단하는 연습을 해. 나중에 그래야 그냥 이거 보고 판단이 빨라져. 그래프 없이는 못 구합니다 이제. 알겠죠? 그러면 얘는 이거란 얘기야. x 이퀄 a에서 극소값이니까 물론 얘 가지고 그래프 그렸다고 문제 풀 수 있지는 않아. 근데 판단을 정확하게 내가 하는 거지. 여기에서 뭐를 갖는다? 극소를 갖는다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fx 위에 그래프 점 2,f이라는 게 있어. 2,f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알겠지? 여기가 지금 x 이퀄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뭐 2,f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긋겠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문제는 뭐야? 아, 얘를 L이라고 했을 때 이 점에서 여기까지 뭘 거란 얘기야? 이 거리 이게 얼마니? 이런 얘기란 얘기지. 얘를 D라고 할 때 이제 이거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필요한 거는 바로 뭐야? 당연히 이거에 뭐도 알아야 되고 좌표도 내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접방도 뭐 해야 돼? 정확하게 구해야 되겠지. 그래야 한 점에서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까지의 거리 뭐 할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으니까. 상황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들아, 극소값이나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는 도함수가 뭐가 되는 값이니? 0이 되는 값이야. 맞죠? 얘들아, 문제가 잘 모르겠어, 안 풀리겠어, 모르겠어. 무조건 뭐부터 해? 일단은 그냥 선생님 그런 말들 해. 얘들아, 미분 문제 모르겠어. 무조건 뭐부터 만들어? 도함수부터 만들어. 그리고 걔가 0이 되는 x값에서 뭐라도 한번 시작을 해봐. 무조건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접선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 접선은 접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접선의 방정식이 아닌 이제 나머지 모든 미분 문제들은 다 도함수가 0이 되는 그 값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f 플라임 x를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 보시면 3이 내려오니까 얘는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3하고 1인데 합이 2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얘가 0이 되는 값이 어차피 곱해서 이거는 3은 1, 3밖에 없잖아. 근데 합이 2니까 합이 2가 되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너가 마이너스 1이고 너가 뭐가 되는 거야? 네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접점은 일단은 여기 있는 이 접점은 너는 내가 금방 알 수 있겠다. 3, 얼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3 대입해 보시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9가 될 것이고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뭐가 되니? 9가 될 것이고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뭐가 돼? 이렇게 되겠네. 그치? 9가 되겠죠? 그럼 계산이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이 점은 내가 구했으니까 됐고 이제 어디로 돌아가면 돼? 여기에서의 접점 구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여기서의 접점을 구하는 거지 미지수가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금방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접점 2,f2부터 보자. 2 대입하면 뭐가 되겠니? 3분의 8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따지면 8 마이너스 10이니까 30 이렇게 돼야 되겠네. 좀 지랄같이 해놨네요. 어쩔 수 없죠 뭐. 하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겠지. 접점이. 그쵸? 기울기는 뭐냐라고 봤더니 기울기는 얘잖아. 얘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 4 빼기 4 빼기 3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그치? 평가원 버리기 지저분하게 안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계산시키려고 한 것 같아.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면 y라는 거는 뭐냐? 이거니까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되고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잖아. 그치? 플러스 6이면 18이 더해지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양쪽에 3 곱하자. 3 곱하면 뭐가 되겠어? 뭐 3y 이렇게 될 것이고 3 곱하잖아. 그치? 그리고 넘겨야 되겠지? 그럼 뭐가 되겠어? 플러스 뭐가 돼? 9x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 플러스 3y 3 곱하면 마이너스 4인데 더하기 4는 0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 점에서 어디에서 3, 마이너스 9라는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만 구하면 되겠지. 그럼 거리 t는 뭐냐? 루트 하시고요.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잖아. 그럼 81이고 얘는 뭐가 돼? 9니까 90이 되겠지. 자, 90 절대값 씌우고요. 3 들어오면 얼마가 되니? 27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9가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플러스 4가 되니까 없어지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90 곱하기 d제곱이니까 이거 없어지니까 답은 뭐가 돼? 제곱이니까 얘가 16 이렇게 되겠지. 알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수투가 수1보다 선행할 때 처음 배울 때는 그냥 중학교 때나 고1 때 만약에 선행했잖아 다른 학원에서. 그때는 쉽게 느껴진 이유가 뭔지 아니? 이런 거 하나도 안 해. 뭐만 해? 진짜 익히 문제나 보기 문제 수준의 문제만 하다 보면 수투가 되게 어렵지 않게 느껴져 실제로. 진짜 문제는 발전 문제 이런 것만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이런 거 해봐라. 쉽니? 안 쉬워요. 어려워요. 공부할수록 수투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수1보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문제. 학교 시험 문제는 쌤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발전 문제 수준은 쌤이 올 때는 광주고는 5문제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쉬운 문제에서 절대 실수 안 하고 발전 문제에서 가능한 한 내가 다 잡고, 그러니까는 시간 날 때 빨리빨리 발전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빨리 끝내버리고 발전 문제만 니네 계약하잖아. 계속 돌리라고. 그거하고 모의고사만 계속 돌리라고. 그러면 된다고. 중간고가 경화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발전 문제하고 그거 아닌 게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시간이 문제야, 시간. 그러니까 문제 읽자마자 무슨 말인지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식 세워서 빨리빨리 풀어 제껴야지. 이게 무슨 상황일까? 뭐 그래프 그려보고 이렇게 하다가는 뭐 하는 거야? 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계속 그래프 그려보시고 연습하세요. 자, 여기 봅시다. fx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사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계산 문제입니다. 왜 계산 문제냐면 여기 보면 미지수가 3개네. 그러니까는 뭐가 무엇 1대 이런 문제가 어려워. 얘를 뭐라고 하자. 이러한 상황일 때 또는 fx가 이럴 때 얘를 갖다가 gx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어렵지. 얘 같은 경우는 얘들아 x 이퀄 1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이거 하나에서 나에게 2가지 힌트를 알려주는 거야. 어떤 힌트? f1은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지. 극대값 극소값은 얘들아 원함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x 이퀄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거는 도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최고창이 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처음 연습할 때는 무조건 그래프 그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야 파악이 빨라져. 이런 식으로. 그리고 x 이퀄 1에서 극소값이 마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네가 1, 마이너스 4구나 이 말이 되겠지. 그리고 x 이퀄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네가 뭐가 되는 거니? 2, 무엇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야 지금 얘는. 그럴 때 지금 A, B, C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 그런데 A, B, C 구하는 거는 1,1에서 마이너스 4가 극소값이니까 이러한 조건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가 있고, x 이퀄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는 내가 뭐 할 수 없고 활용할 수 없고 f'2가 0이라는 것만 활용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자, 미지수 A, B, C 3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3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해결 한번 해봐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fx가 이러면 얘들아 f'x는 뭐가 될까? 플라임x는 얘는 무조건 f'x예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냥
자, 마이너스 6x 제곱하시고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게 얘들아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뭐하고 뭐란 얘기니? 2라고 1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얘네 둘이는 뭐란 얘기야? 근이잖아 근. 근데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마이너스 6 하시고 x 마이너스 1 x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뭐 여기서 이거 정리하면은 a값 b값은 그냥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고 나면 a, b 나왔어. 그러면 이제 c라는 거는 어디에만 존재하니? fx에만 존재하잖아. 도함수에는 존재하진 않잖아. 그러면 당연히 내가 나머지 하나 알고 있는 거 이거 1, 마이너스 4를 이용해서 식감 마무리 지어버리면 게임은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극대값은 뭐 집어넣으면 돼? 2에서 갖는다고 했으니까 2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아시겠어요?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정도만 설명해도 괜찮지? 이건 계산 문제니까. 자, 여기 봐봐. 3차 함수야. 극소값이 5야. 그냥 그려 일단은. 자, 몇 차 함수인지 확인하시고요. 양수, 음수 일단 거기만 확인해. 알겠지? 그러고 나서 잘 모르겠다. 3차 함수는 일단은 이걸로 가시고요. 4차 함수는 무조건 이걸로 가시면 돼. 일단은. 알아듣겠어? 3차 함수 양수. 오케이. 이렇게 일단은 가자. 가고 극소값이 얘가 뭐란 얘기? 얼마, 5란 얘기구나. 이 얘기가 되겠지. 그럴 때 뭘 구하라? 극대값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는 우리가 뭐로 할 수가 있는 거니? 극소값을 어디서 갖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여기 한번 잘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3차 함수지. 여기 있는 이 상수항은 도함수에서는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f'x를 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x값은 0하고 뭐가 됩니까?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친구가 0, a가 되겠다. 그치? 그리고 이 친구는 2라고 했으니까 2, a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2,a라는 거는 어디 위에 점이니 얘들아? 그래프 위에 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그냥 여기다가 2,5 대입해버리면 a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구하는 a가 바로 뭐야? 극소값이 극대값이 되는 거지 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놓으시고 판단하시면 훨씬 좀 마음적으로 좀 안정이 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 문제 풀 때 그래프가 다 필요한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은 귀찮더라도 그래프를 다 그려보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자, 373번 문제. 문제마다 지금 다 먹히고 있니? 평가원 다 끼고 있잖아. 그만큼 엄청나게 소중한 부분이야, 이 부분이. 미분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fx 함수가 얘들아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의 극대값이 뭐라 그랬어? 5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럴 때 f2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fx는 x =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치? 가지고 있는 거지. 일단은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대충 볼게요. 이게 x축이고 y축이라고 보면 지금 얘도 그렇고 얘들아 얘도 그렇고 둘 다 우리는 뭐가 눈에 먼저 띕니까? 선생님이 한 딱씩 봤을 때 가장 먼저 뭐부터 체크하라 그랬어? 홀수만 있냐? 짝수만 있냐? 체크를 하겠지. 왜? 그거 체크하면 니네는 무조건 어디를 떠날 수 없어? 원점을 떠날 수 없고 그리고 원점에 대한 무슨 함수니까? 기함수니까. 그치? 반드시 체크해야 돼. 자 그럼 봅시다. 얘는 뭐냐면은 얘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일까? 뭐 x로 묶으면 0이 있을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풀마 루트 a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분명히 어떻게 그려지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되시죠? 왜? 최고창이 양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얘는 일단은 이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 여기가 루트 a가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a가 될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 상황에서 나는 x가 a가 0보다 큰 것만 나는 상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용할 거는 뭐가 되는 거니? 아, 이만큼의 그래프만 나는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너는 없어져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극대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이쪽에서 뭔가 극대가 나와줘야 되겠다. 왜냐면은 극대값이 5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그치? 최고차이 음수, 얘 음수, A가 양수라면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얘도 어차피 기함수니까. 그치?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는 뭐가 안 나와? 극대가 안 나오지? 아, 그러면 너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다 하셔야 된다고. 순간순간적으로.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차항이 지금 뭡니까? 마이너스 A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 친구 때문에 최고차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쵸? 최고차항이 만약에 양수라면, 즉 A 값이 0보다 크면 최고차항이 음수가 돼. 음수가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될 것이고. 알겠니? 당연히 A가 0일 수도 있어요. 그쵸? A가 0일 수도 있죠? A가 0이면 그냥 0이야, 0. 그냥 0이야, 0. 상수함수야. A가 음수가 돼버리면은 얘는 음수에다가 얘가 음수니까 양수가 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야 되겠지.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오케이? 그러면 니네 생각해보라고. 누구를 갖다가 여기다가 껴맞추기를 해야 극대값이라는 이 놈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라고. 당연히 누구야? 얘가 돼야 되겠죠. 얘를 갖다가 껴서 어떻게?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껴맞춰야만이 여기서 뭐가 나와? 극대가 나오겠고 얘가 5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스토리가.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들은 그냥 극대값이 얼마다 라고 딱 주기만 했어. 그럼 내가 그래프를 굳이 판단 안 해도 돼. 왜? 최고차항도 뭐 했고 다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문제를 확실히 레벨을 올렸죠. 구간을 나눠가지고 두 그래프를 판단하면서 A 값을 일단 범위를 판단해서 A가 무조건 음수밖에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식이 되고, 잘 보세요.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얘들아. 여기에서 지금 뭐야? 극대를 갖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극대 극소는 어디서 갖습니까?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에서 갖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도함수가 0이니까 여기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A는 도함수하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항상 A 묶고 나서 그냥 여기서 도함수 만들면 되거든. 상수는 묶어내면 돼. 괜히 또 곱해주고 나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뭐가 돼?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은 x제곱 빼기 1이니까 풀마 1이라는 말수가 있겠죠? 지금 뭐든지 알았더니? 결론적으로 이 점의 좌표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1,5란 얘기지. 왜? 풀마 1이면 마이너스 1에서 극대고 1에서 극소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좌표가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라는 거는 뭡니까? 마이너스 쪽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A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A값은 여기 A값과 똑같고 F2 구하라는 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마무리하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풀어나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5니까 그럼 5라는 거는 뭐냐?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럼 A 곱하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럼 A는 뭐가 되겠습니까? A는 2분의 5가 돼야 되겠지. 아니네.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죠. 이렇게 되겠지. a는 마이너스 2,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잖아.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f2 구하는 건 여기다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8, 2 집어넣으니까 5 해가지고 뭐가 돼? 3. 엥? 잠깐만, 마이너스 1,5가 아닌가? a가 마이너스 2분의 5지.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죠? 자, 계산이 좀 틀려서 미안합니다. 얘가 13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쵸?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얘가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얘는 gx를 갖다가 이렇게 fx에다가 얘를 곱하기 해서 만든 거야. 그치? f 플라임 2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고, gx가 x 이퀄 2에서 얘를 갖는다 라는 말은 뭐냐면, g2는 32가 되고요. 항상 g 플라임 2는 뭐라고? 0 이런 말이 되겠지. 됐습니까? f 플라임 2가 등장을 하려면 이거를 무조건 미분할 수밖에 없겠죠. 미분해야 뭔가 f 플라임까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양쪽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니? g 플라임 x라는 거는 오케이? 자, 이거 앞에 거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2x 플러스 2에다가 fx에서 플러스 군미분 앞에 거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f 플라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양쪽에 2를 넣어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 2 집어넣으면 4에다가 6 곱하기 f2 더하기 2 집어넣으면 8 곱하기 f 플라임 이렇게 되니까 그냥 싹싹 갖다 만들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 얘는 뭐 별거 없어요. 그쵸? 자, 376번 문제 한번 볼게요.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fx의 극대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어. 여기 보세요. 3차 함수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렇게 나왔다. 어이구야, 이거 딱 보고 나서 자, fx 한번 해봅시다. 최고 창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ax 세제곱 가셔야 되고, 자, 제곱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1차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차 뭐죠? 이 친구죠? 얘가 x니까, 그래 안 그래? 얘는 무조건 x 하나는 있어야 되고, 맞잖아? 그러고 나서 없애주고 x에다가 또 0을 넣었을 때 얘가 나온다는 얘기는 1차의 개수가 바로 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거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극한할 때 이게 x가 0으로 갈 때 이거는 얘가 1차의 개수고요. 얘가 제곱이면 얘는 2차 개수 이렇게 되는 거야. 알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2x 상수항은 없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 이러한 식을 나는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건 몇 개가 필요 있습니까? 두 개가 딱 주어져 있잖아요. 뭐가 주어져 있어? f 1이 마 7이다. f 플라임 1은 뭐다? 0이다. 당연히 이거 뭐 f 플라임 x 만들어 보시면 3ax 제곱 플러스 2bx 빼기 12니까 뭐 얘는 여기다가 넣어서 ab식 만들고 얘는 여기다가 넣어서 ab식 만들고 두 개 뭐 연립해서 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이쪽은 뭐 별거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추론할 게 없으면 얘들아 사실은 뭐 계산 문제는 연습 좀 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도 얘들아 이거를 보고 그냥 이렇게까지가 좀 바로 여러분이 와야 돼. 이게 안 되면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야, 문제가. 얘를 보면 이게 바로 와야 돼. 알겠지? 그리고 미지수가 두 개인데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겠군. 이것까지만 알면 이 문제는 그냥 풀리는 거지. 아시겠죠? 다음 문제 갑시다.
여기 봐봐. 이거는 뭐니 얘들아? 이거는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쵸?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1이잖아. 그러면 fx라는 게 뭐가 되겠어? x 세제곱. 이거는 알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에 대한 정보는 없죠. 일단은 그러니까 그냥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이렇게 씁시다. 됐습니까? 자, 얘를 보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1과 2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거는 도함수의 근이란 얘기지. 얘네들이 도함수의 근, 플라임 값이 0이 되는 애들이니까. 자, f 플라임 x는 그럼 뭐가 되냐? 얘는 3x가 되겠지. 쉽게 말하면 3x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네들이 바로 뭐냐면 최고차항은 맞춰 주시고요. 알겠니? x 얘니까 플러스 1 x 마이너스 뭐 이렇게 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쪽을 정리하면 a, b는 바로 구할 수 있겠지. 되겠어? 이것도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 얘도 잘 봐봐. 3으로 가시고 이게 지금 근이잖아. 그래 안 그래? x 제곱 마이너스 합 x 두근의 합 얼마야? 1 이렇게 플러스 곱 얼마니?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물론 x 플러스 1 x 빼기 2 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정리할 건 이렇게 하는 게 편하잖아. x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렇게 두근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뭐 풀어버리면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니까 얘하고 얘는 해결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얘를 보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뭐 구하라는지 알겠지? f 플라임 뭐 구하라는 말이야? 3을 구하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있고 마마 또 하나 있으니까는 두 개 이거 구하라는 말이잖아. 그럼 f 플라임 x가 이미 이거잖아. a, b 뭐 구할 것도 없었네.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다 확인했으면 차라리 이게 더 편하겠다. 이게 더 이렇게. 그치? 이게 지금 f 플라임 x잖아. 맞죠? 그럼 2 곱하기 3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3 곱하기 3 내려온 거야. 3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가 되는 거지? 4 될 것이고요. 3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겠네. 1, 2, 3, 4 뭐 4팩이네. 합통한 친구들은 바로 알죠. 24인 거. 오케이? 됐어요? 자, 다음 4번 갑시다. 오늘 한 내용을 오늘 5번까지 할 수 있을 거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네. 오늘 한 내용을 조금 공부를 해 오셔야 일요일 날 이제 그래프 완전히 끝낼 거거든. 어쨌든 간에 이해가 조금 쉬울 겁니다. 오전에 각각 1시에 했던 것들은 뭐 접방 이야기니까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한 게 좀 훨씬 더 중요해요. 자, 4번 갑시다. 3차 함수네요. 그래프와 x축이 접할 때 모든 상수 k값을 구하라. 이런 것들은 얘들아 3차 함수잖아. 그렇지? 3차 함수면 머릿속에 딱 먼저 뭐가 떠올라? 그래프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 최고차항이 양수잖아. 그러면 이러한 웨이브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움찔이 있고요. 휘리릭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x축에 접한다고 했잖아. 이런 거는 당연히 접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쵸? 그러니까 니네는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fx가 이랬을 때 x축에 접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있겠니?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왜? x축이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여기에 얘가 접할 수 있잖아. 얘가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접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접하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3차 함수고요. 접한다? 웨이브가 되겠고 x축에 접하는 방법은 당연히 극대가 접하는 경우가 있겠고 극소가 접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구나 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겠니 없겠니?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극대값이 얘는 0이 되면 되는 거고 얘는 극소값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극대극소가 어디냐? x 이퀄 얼마에서 쉽게 말하면 이거의 좌표가 얼마냐? 너는 0이고 너도 0이잖아. 얘 좌표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하면 되고? 도함수 만들면 되겠죠. 도함수 만들면 y 프라임이라는 거는 3x 제곱이니까 조금 익숙해지면 3으로 바로 묶어버리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치? 얘는 마이너스 뭐니? 12잖아. 그치? 12니까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고 플러스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오케이? 이렇게 근데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계산 안 틀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많이 해보면 어차피 딱 보면은 다 3의 배수잖아. 그러면은 뭐 그냥 3으로 바로 묶으면은 한 단계가 좀 빨라지니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2하고 3인 거 알 수 있겠지. 1하고 3이면 아 여기는 1,0이 될 수가 있겠고 3,0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1,0이 되는 K값이 있고요 3,0 되는 K값이 두 개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문제 이렇게 푸는 거는 이 문제를 통해서 그래프가 어떠한 상황으로 이렇게 되는지를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뭐 하는 거 몰아가 버리는 거야 그냥.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내가 그래프를 다 그려주고 그냥 설명을 해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이런 상황을 내가 예측을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아예 못 푸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물론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아. 익힌 문제잖아. 그러니까는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을 때 웨이브 함수 생각하시고 당연히 극대에서 접할 수 있다, 극소에서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네요. x 이퀄 1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x 이퀄 2에서 x축에 접한다 라는 얘기야. 접한다라는 거는 얘들아 어디서 접하는 거니? 아니 생각을 해봐. 3차 최고차항이 1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아니 X축과 접하는데 아니 X축이 이렇게 했으면 이게 접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선생님 문제 풀면서 더 얘기해 주겠지만 무조건 문제 해결 포인트는 딱 셋 중에 하나야. 극대극소 아니면은 변곡점이야. 무조건. 알겠지? 그리고 접한다. 근이 두 개다. 얘는 이제 X축하고 접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fx가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다 뭐 한다는 얘기야? 접한다는 얘기야. 3차 함수 이렇게 있고 얘들아 기본적으로 어떤 y = k라는 함수가 있어. k가 0이면 x축이잖아. 그치? 이럴 때는 무조건 얘네들은 하나에서 만나다가 두 개에서 만나다가 세 개 만나다가 두 개 만나다가 하나가 되는 거야. 두 개 만나는 거는 무조건 어디밖에 없어? 극대극소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이 극대극소가 또 접하는 게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좋아서 얘를 많이 얘기하는 것 뿐이야. 자 그러면 극대가 얘니까 x 이퀄 1에서 극대값을 갖고 x 이퀄 2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x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x 이퀄 2가 되고 여기가 x 이퀄 1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f4를 구하라고 했지 얘들아. 사실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이 이제 또 뒤에 3차 함수의 비율관계 설명을 해줄 건데 사실 전에 이야기하기도 했어. 뭔 이야기 했냐면 3차 함수는 무조건 얘들아 뭐 대칭이라고? 변곡점 대칭이야. 변곡점 대칭. 그치? 변곡점은 뭐냐면 극대와 극소의 가운데 있는 이 점 변곡점이야. 3차 함수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거는 뭐 없어. 심지어 이렇게 움줄이나 휘리릭도 여기에 대한 대칭, 여기에 대한 대칭이야. 무조건. 알겠지? 예외 없습니다.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 도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3차 함수는 의외로 쉬워. 그 두 가지 딱 포인트만 잡아버리면. 그럼 쌤이 니네한테 뭐라고 이거 얘기했었니? 이렇게 뭔가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극대, 변곡점, 극소 이거 다 같다고 얘기했냐 안 했니? 했었어. 지난번에 한번. 미리 막 스포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비율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모르면 우리가 식을 가지고 문제를 세워야 되는 건데 식을 가지고 세우는 것보다 비율관계를 알아버리면 굉장히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같다라는 얘기야. 같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얘가 2야. 얘가 얼마야? 2분의 3이야. 1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니?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가능하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fx가 그냥 바로 나와버리는 거야. 어떻게 나오는 거니? 여기서는 지나고 얘는 뭐하니? 접하잖아. 그래 안 그래? 지나는 거는 몇 차? 1차. 오케이? 접하는 거는 몇 차? 제곱 2차. 최고차항이 1. 그냥 끝나는 거야. 문제 읽으면. F4 구하라. 여기다가 뭐 F4. 4 넣으면 게임 끝나겠지. 만약에 내가 비율관계를 몰라. 근데 우리는 모를 수가 없어. 왜? 어차피 내가 설명을 꼭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특히 X축에 접한다.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비율관계로 푸는 거야. 알아듣겠어? 근데 이거 내가 만약에 몰라. 모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일단 fx라는 게 얘들아, 내가 뭘 알 수 있냐? 3차함수라고 했고, 지금 이거를 내가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갖다가 내가 a라고 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x-a가 되고 이렇게까지는 세울 수가 있겠지. 다시 비율관계 몰라 해?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그런데 x 이퀄 1에서 극대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이야? f 플라임 1이 0이다 이 말이 되겠지. 우리는 물론 x 이퀄 2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f 플라임 2도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0이라는 거 알 수 있긴 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도함수 만드는 거야. 이렇게 도함수 만들면 이 미분하면 뭐가 되니? 그대로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x-2의 제곱 1 되는 거니까 더하기. 오케이? x-a에 이거 미분하면 2 가시고요. 이렇게 속미분하면 1이니까 얘가 되겠지. 되겠어? 이런 거 미분도 지금 제대로 연습이 안 돼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f 플라임 1이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f 플라임 1을 집어넣어 보시면 1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될 것이고 맞죠? 더하기 2 곱하기 1 집어넣으면 1마 a가 되고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가 돼? 0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는 어떻게 할까? 자, 얘부터 넘기자. 얘는 다 곱하기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넘어오면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2에 1마 a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것이고 넘어가면 1마 a가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왔다 갔다 하시면 a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비율관계를 알면 쌤이 아까 바로 갔다 해서 2분의 1 바로 구해버렸지. 근데 비율관계를 모르면 이렇게 하셔서 2분의 1을 풀어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이제 4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비율관계 알면 이만큼의 계산이 뭐 하는 거야? 그냥 콩으로 먹어가는 거고, 우리 그 책에서는 비율관계를 뒤에서 설명을 하지만 지금은 비율관계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계산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네요. 시간이 이렇게 잘 가네. 아, 왜 이렇게 잘 가네, 시간이.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요.